그녀는 전쟁터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브리지스 포피스의 국제교육 디렉터 일제 슈트라우스는 2023년 10월 7일의 사이렌 소리를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행동하라는 부름으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와 팀은 가자지구 접경 폭탄 대피소 마을에 차를 몰고 들어가 로켓 공격 속에서 구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언론의 안개 속에 가려진 진짜 전쟁의 실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여기는 JNS의 애슐리와 함께하는 101입니다. 오늘 일제 스트라우스를 모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애슐리 안녕하세요. 와우. 당신의 소개 실제보다 훨씬 더 멋지게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 영광입니다. 이야기 들을 수 있어 정말 기대돼요. 이런 건 흔치 않잖아요. 먼저 어디에서 오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 출신이에요. 말할 때마다 꼭 정말 죄송해요라고 덧붙여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전통적인 기독교였고 대체 신학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교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정말 대단한 연사, 정말 멋진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구약의 히브리 예언자들을 다루면서 여러 예언들을 보여주셨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저에게 환하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해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여행을 예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사랑에 빠졌죠.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언제였나요? 그게 2009년이었나요? 네, 2009년이었어요. 알겠어요. 좋은 시절이었네요. 좋은 시절이었죠.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2009년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평범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010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헤드라인들을 봤던 게 기억나요. 당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끔찍한 헤드라인들이었죠.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할 거라 생각해? 그때 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끔찍해 보여서 그에게 당신 생각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직접 이걸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저는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조사를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봤어요. 2014년 저는 여기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미비아에서 온 여행단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 남자를 봤어요. 저는 그에게 샤밧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예루살렘의 제 옥상에서요. 정말 로맨틱하죠. 그리고 2014년은 또한 츠크 에이탄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 세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헤드라인 사이의 차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키 크고 잘생긴 나미비아 남자와 결혼했어요. 우리는 나미비아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2018년에 브리지스 포피스에 합류했어요. 그 후 계속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딸은 4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네, 저희는 여기에서 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희는 이스라엘인을 사랑합니다. 저는 남아프리카를 사랑해요. 그리고 제 마음은 브리지스 포 피스에 대해 언급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국제교육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제 마음과 열정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성인들의 나라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의 광고판처럼 사용하시고 예언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임을 보여주는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를 정말 설레게 해요. 분명히 당신은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시군요. 신앙을 가지신 분이네요. 네, 당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종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느낍니다. 정말 그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저는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아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하지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래야 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든 걸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했고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요. 네, 아마 그게 제가 이스라엘에 열정을 가지는 이유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오른편에 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측면이 항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30년간 캐나다에서 이스라엘로 가톨릭 순례단을 인솔하셨습니다. 저는 마사대 가보기도 한참 전에 모든 기독교 성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그 둘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봐왔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우파가 미국의 좌파보다 복음주의자들과 그곳의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더 많이 지지해 왔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게 저를 두렵게 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도 두려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게는 그게 저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말 신나요. 마치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슬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당신에게는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건 크리스천에게도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잠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제 사람들을 사랑해요. 정말 놀랍고 멋진 사람들의 나라예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이 뭔가요? 첫째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대다수일까요? 저는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202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에 우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 게시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 장소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장소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서 여기에도 올 수 있냐고, 여기에도 올 수 있냐고, 여기에도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남아프리카에서의 뉴스 보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매우 강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남아프리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캐나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캐나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14살 땐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요. 그분들이 저에게 아파르트헤이트 그 시기 일들 넬슨 만델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주셨어요. 17살에 캠퍼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며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르며 시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기는 캐나다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가 이 갈등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 관련 없어요. 정말 아무 관련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모르거나 아파르트헤이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48살이에요. 아이, 저는 어렸을 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들었어요. 저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누군가를 여기 데려오기만 하면 그걸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주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곤 해요. 그리고 거리를 걸어보면 그런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제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해변에 백인 전용, 흑인 전용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죠. 그게 너무 터무니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식당에 앉아 있었던 때가 기억나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출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담당 의사들은 아랍인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자신을 친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유대주의자였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 내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 서한 지구,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어떤 용어를 가지고 억지로 논리를 맞춰야 한다면 분명히 그 용어는 그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맞지 않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조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학 캠퍼스에 다녀요. 그리고 그는 자주 시위 현장에 가곤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아, 아파르트헤이트. 정말 끔찍하네요. 어떻게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용어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맥락에서 벗어나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말을 들어요. 아, 그거 정말 끔찍하네. 만약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용어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분명히 해당되지 않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론에 대해 조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 세계의 언론을 봐왔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론은 제 생각에는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세요. 모든 나라에서 우리는 더 반이스라엘적인 언론과 그리고 좀 더 균형 잡힌 언론을 볼 수 있잖아요. 친이스라엘 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균형 잡힌 언론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양쪽 입장 모두요. 저는 한쪽만 봤어요. 안타깝게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나요? 언론의 자유요? 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환율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건 우리 신문사나 뉴스 매체들이 여러 통신사를 둘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만 배정된 기자를 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대신하죠. AP나 AFP 같은 곳에서요. 그런데 보통 그런 기사들은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담당 기자가 따로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표현의 자유는 맞지만 많은 경우 이스라엘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글을 쓰곤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 정보를 사용하게 돼요. 결국 모든 게 전에 들은 이야기이고 다 다른 것에 근거해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자들도 여러 명 왔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와서 실제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신문사나 뉴스 매체에는 종종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를 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역할은 교육자라는 거군요. 맞아요.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머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전 세계를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대답해도 될까요? 네. 제 생각에는 잘못하고 계신 건 없어요. 당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미움을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굴복하지 않고 얌전히 쓰러져 죽는 것을 거부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전혀 말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있는데 한 발짝만 뒤로 가도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보이지도 않아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죠? 감히 어떻게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여러분의 이름과 명성에 아주 밀접하게 엮으셔서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에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분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원치 않고 자신이 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멈춰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저처럼 이런 걸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알게 되면 기뻐하고 열정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싫어할 거예요.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설득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고개를 들어서 이 일 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이해하게 해줄 수 없나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없나요? 하나님 잠시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실 수 없나요? 그리고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유일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인가요? 정말 멋지네요.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한테 자주 말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라고요. 저희 엄마는 항상 아니야 아니야 네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셨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미워하게 두세요. 당당하게 서세요. 여기서 당신이 가진 걸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 당신 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버려 두세요.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놀라워요. 멋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죠. 10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룬 성과를 보세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항상 말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100년이 안 되는 시간에 이룬 성과를 이야기하지만 3,800년간 쌓아온 지식이 있다는 걸 자주 잊어요. 그렇죠?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맞아요. 쌓아온 거죠. 그건 오랫동안 쌓여온 이야기예요. 당신이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럼 이스라엘로 오는 사절단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나요? 아니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나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고 하셨을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갈등에 대해 말씀하시나요? 당신의 세계를 더 들려주세요. 그럼 먼저 브리지스 포피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6.1 전쟁 직후에 탄생했어요. 저희 설립자는 이곳 대학 중 한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브리지스 포피스, 저는 항상 저희가 평화 프로세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저희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의 반유대주의 역사를 보면 정말 엄청난 간극과 상처가 존재하거든요. 저희는 이스라엘 최대이자 거의 유일한 기독교 식품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24,000명에게 식품을 지원합니다. 저희는 아이를 먹이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매일 따뜻한 점심과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아파트를 수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대인들이 알리아,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구호 활동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웃리치 외부 지원 부서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전 세계 8개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각 국가 사무실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7일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누군가가 일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 핸드폰이 매분 울렸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방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비난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죠? 저런 비난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전체 인터뷰 시리즈를 진행한 거예요.
그 시리즈에서 저희는 유대인, 기독교인, 아랍인, 10월 7일에 싸웠던 군인, 그리고 최초 대응자 등 7명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는 아랍 활동가도 인터뷰했어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리즈를 제작해서 내보냈어요. 저희는 인터뷰도 진행하고 생방송 인터뷰도 송출해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잡지도 발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각 나라에서 강연 투어도 해요. 어디에서든 초대를 받으면 저희는 가서 그곳에서 강연을 해요. 저희는 1월 1일에 시작할 성경 읽기 계획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읽기 계획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진행될 거예요. 저희는 매주 교육 영상을 통해 성경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읽는 그 성경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어떤 무대에서 펼쳐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팟캐스트도 시작하고 교육 시리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이 모든 일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 일에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마치 증거 같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온라인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도 온라인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쉽게 빠질 수 있거든요. 다음 질문은 가족분들에 관한 거예요. 네. 능게스테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니요. 제 여동생이요. 좋아요. 제 직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워 하세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책을 읽으세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내 딸아 남아프리카에서 뉴스만 들었다면 난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 이스라엘이 무서운 곳이라 생각했을 거야. 제 2 언니도 똑같이 느껴요. 언니들도 모두 여기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2분 다 아니고 엄마만 오셨어요. 에이. 아, 제 2 언니 모두 오고 싶어 하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남편의 부모님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러우세요. 그리고 음, 아니요, 그분들이 절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딸을 키우는 건 어떠냐고요? 정말 좋아요. 그 애는 일반 이스라엘 학교에 다녀요. 그 애는 히브리어 유치원에 다니고 저는 알렙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애가 집에 오면 엄마, 메타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죠. 정말 우리가 그 메타테를 보관 중인가요? 그래서 그 애는 히브리어 유치원에 가요. 그 애가 이란 전쟁이 그녀에게 힘들었어요. 10월 7일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란 전쟁이 그녀에게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가르쳐요. 시편 91편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에 천사들을 두실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당신의 모든 길을 지켜주실 거예요. 제가 그녀의 그림을 그렸다고 말해요. 나쁜 사람들이 화살을 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에서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주 무서워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해가 질 때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또는 집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도 아마 고양이일 거라고 생각하며 잘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특권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다시 누워 더 잘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봐요. 이 우리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의 미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특히 그 관계에 대해 저는 그 관계에 대해 정말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에 대해 모두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왜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읽은 걸 바탕으로 추측해 보자면 이란이 남아프리카를 소나기에 쥐고 있고 그들이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이란이 남아프리카 정부에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정부는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는 좋은 자금을 손에 넣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남아프리카 사람들 비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는 것에 반대해서 거리에서 시위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일 바로 다음에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르트헤이트가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ANC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ANC에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희망은 가질 수 있죠. 만약 그게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면, 네. 그렇다면 바라건대, 정말 바라건대 저는 희망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기를 기도해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걱정돼요. 유럽은 걱정되지만 이스라엘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하세요. 대중에게 다가가는 건 정말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하세요. 계속 하던 일을 하세요. 말하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 있지 않다면 말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하지만 대중을 설득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혹시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3,000년의 역사에서 왔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기드온과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당신의 검을 들어요. 당신의 방패를 들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I am. 저는 예루살렘 사자들 이야기를 취재 중이었어요. 아, 그거 아시죠? 예루살렘의 사자 동상들이랑 예루살렘 깃발에 있는 사자,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들이요. 취재를 마칠 무렵 저는 시청 건물에 있었고 거기엔 사자 동상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원 한 분께 예루살렘에는 왜 사자가 이렇게 많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큰 사자의 아기들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큰 사자의 아기들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해낼 수 있어요. 말하세요. 이스라엘에 꽤 오랫동안 사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과 서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멋지지 않나요?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공인된 동맹으로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괜찮아요. 저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건설적인 비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회로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제가 버스를 탈 때, 제가 날씨에 맞게 옷을 입지 않았거나 제 아이가 날씨에 맞게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그걸 알아봐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리고 미혼이었을 때 모두가 저를 소개해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알게 된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족처럼 지내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 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좋아해요. 저라면 예를 들어 증오가 가득한 소셜 미디어는 멀리 할 거예요. 저라면 소셜 미디어에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말을 조심해야 하고 군인들도 말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이 게임을 현명하게 하세요. 당신은 항상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세요. 전 세계에 적용되는 기준이 당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말하거나 촬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그런 일들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시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하는 건 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IDF 군인들이 속옷을 들고 있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 내고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 소셜 미디어에서는 특히 전쟁이 시작됐을 때 군인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있었죠. 가자지구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 TV 앞에서 춤추는 것처럼 정말 어이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당신 모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18살짜리에게 총을 쥐어주면 그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만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은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대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할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보다 우리 이야기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있잖아요.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밤새 깨어 있었잖아요.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깨어 있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밤 내내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고, 여러분과 함께 환호했고, 여러분과 함께 축하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제 큰 목표 중 하나예요. 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단 학살이라고 비난하며 다가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만 답할 수는 없어요. 집단 학살의 언약으로 답할 수는 없어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수치도 알아야 하고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건 힘든 일이에요. 저는 약속의 땅의 소유자는 누구인가라는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진행돼요. 그리고 저는 모든 내용을 대충 훑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30초짜리 클립만 보지 말고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네. 전체를 다 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17살 학생이었을 때 아파르트헤이트 시위를 봤거든요. 제 캠퍼스에서 시위가 있었고 사람들이 나크바와 집단 학살 그리고 정착촌에서의 민족 청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서한 지구에서 우리가 땅을 훔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해? 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인 엄마가 우리는 땅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했고 저는 그건 답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공부해야 했어요. 정확히 그래요. 제 말은 저는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아프리칸스 매체에 글을 쓰거든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일은 10월 7일에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10월 7일 이 시작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오, 나크바 48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당신이 말하는 나크바라는 게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했을 때 5아랍 군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땅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공격했던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또다시 당신은 용어만 던져요. 나크바, 아파르트헤이트, 점령 같은 단어들을 말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배우세요. 어떻게 반박하는지 아세요. 어쩌면 한 문장으로도 뭔가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저는 한 학생이 캠퍼스에서 토론하는 걸 봤어요.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한 학생이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렀어요. 친이스라엘 학생이 어떻게 아파르트헤이트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그들은 땅을 훔치고 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두 가지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둘 다 사실이 아니지만 심지어 둘은 서로 맞지도 않아요. 땅을 훔치는 건 아파르트헤이트가 아니에요. 전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땅 도둑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볼 수 있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젊은이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이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것이 빼앗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비극적이에요. 정말 비극적이에요. 이 대화에서 정말 많은 희망을 주셨어요. 그냥 보고 바로 이해하는 분들을 보니까 아직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희망이 돼요. 가끔은 정말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고, 그렇죠. 저도 알아요. 정말 공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 피드를 정리하세요.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차단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증오를 가진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에서는 강아지 영상이나 요리 영상,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팔로우하세요. 소셜미디어 피드를 정리하세요.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팔로우하세요. 사람들의 영상을 보세요. 우리는 매년 로쉬 하샤나 때마다 이스라엘,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해요 라는 작은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국가 사무소에서도요. 알죠. 그런 것들을 힘든 날에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해주시는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다리가 되어주셔서요. 저는 이런 대화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로요. 아까 전에 했던 대화는 지정학 같은 거였는데 정말 우울했거든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 정말 당신은 빛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 그런가요? 저야 영광이죠. 저는 제 일이 정말 좋아요. 사랑해요. 우리가 곁에 있어 줄게요. 그리고 큰 사자들도 당신 곁에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옐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작은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긍정적인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